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7월 29일 아크인베스트의 주요 거래 내역입니다. 네, 아크가 이날 어떤 기업들에 좀 주목을 했고 또 어떤 종목들은 비중을 조절했는지 그 배경과 전략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비트마인부터 블록, 바이오테크, 우주항공까지 좀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아크인베스트가 이 혁신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이걸 둘러싼 어떤 단기적인 시장 노이즈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는지 실제 거래를 보면서 그들의 좀 유연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여긴데요. 대규모 매수를 했어요. ARKF, ARKK, ARKW 여러 ETF에서 동시에 꽤 많이 샀던데요. 네, 네. 이 회사가 최근에 그 2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보유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이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이더리움 보유 발표가 중요한 맥락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게 상당한 기술력, 또 재무적 안정성, 이걸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신뢰도 문제니까. 네. 근데 동시에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공식, 소위 선반 공개, 쉘프 오퍼링, 제출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32달러까지 좀 하락했죠. 보통 시장은 이건 좀 안 좋게 받아들이고요. 보통은 악재인데 근데 아크는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봤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보니까 뭐 47만 주 이상 금액으로 치면 1,530만 달러어치나 샀던데 이런 내부자 매도 가능성이라는 단기 리스크를 알면서도 베팅한 이유, 이게 뭘까요? 약간 전형적인 아크 스타일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보습니다. 여기서 아크의 그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딱 드러나는 거죠. 뭐랄까 단기적인 악재나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해서 좋은 기업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장기 성장성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걸 매수 기회로 보는 겁니다. 아하, 이 비트마인 거래가 바로 그런 역발상 투자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잭도시의 블록, 여기는 일부 매도했네요.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이제 공식화되면서 주가가 78달러 넘게 확 올랐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선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보통 S&P 500 편입 같은 이벤트는요,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 변화보다는 수급,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 파는 힘의 변화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아크는 ARKF를 통해서 보유 지분 일부 한 150만 달러 규모 정도 되는데 이걸 팔면서 이런 이벤트성 상승을 이용해서 이익을 좀 확보하고 동시에 포트폴리오 비중도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블록이 가진 그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이라는 장기 비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아크가 완전히 관심을 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네, 여전히 들고는 있겠죠. 그럼 비트마인 말고도 매수한 종목들이 또 있었죠. 제가 보니까 부동산 플랫폼 진로,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바이오 기업인 ATI 라이프사이언스, 또 분자 진단 기업 베라사이트 이런 이름들이 보이던데요. 네, 맞아요. 이 매수건들에 이렇게 쭉 묶어보면 이것도 좀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일단 진로, ARK에서 7만 주 넘게 샀는데 이건 역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기반 플랫폼의 성장성, 이걸 보고 투자한 걸로 해석되고요. 부동산 테크. 네, 그리고 ATI는 ARKG에서 13만 주 이상 샀는데 이건 그 환각제를 활용한 차세대 정신질환 치료법, 여기에 대한 기대를 좀 담은 것 같고요. 베라사이트는 ARKK에서 8만 7천 주 정도 샀는데 암 진단 같은 분야에서 분자 진단 기술의 어떤 꾸준한 성장 가능성, 약간 방어적인 성장성까지 고려한 매수로 보입니다. 분야는 다 다른데 결국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묶이는군요. 그렇죠. 각기 다른 분야지만 파괴적 혁신이라는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아크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주항공 쪽에서도 좀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민간 달 탐사 기업이죠. Intuitive Machines 주식은 우주 탐사 ETF인 ARKX랑 ARQ에서 나눠서 샀더라고요. 네. 합치면 7만 7천 주가 넘는데 네, 거긴 계속 사고 있죠. 근데 반대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 개발사 조비 에이비에이션 주식은 또 팔았어요. 두 ETF 합쳐서 3만 6천 주 이상 매도했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투이티브 머신즈 매수는 최근에 나사랑 협력 강화 이런 소식도 있었고 민간 우주산업 성장에 대한 아크의 꾸준한 베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우주 경제라는 이 테마 자체에 대한 확신이죠. 네. 반면에 조비 에비에이션 매도는 그 EVTOL이라는 기술 자체는 물론 유망하지만 특정 기업의 기술 개발이 좀 늦어진다거나 상용화까지의 불확실성 같은 그런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비중을 좀 조절한 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망 분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아크는 7월 29일 하루 동안에도 블록체인, 핀테크, 헬스케어, 부동산 테크, 우주항공 정말 다양한 혁신 분야에 걸쳐서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어떤 건 또 차익 실현하고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 모든 움직임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결국 아크의 전략은 특정 테마에 그냥 맹목적으로 올인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가치, 성장성, 기술 트렌드, 그리고 시장의 단기적인 이벤트까지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아주 능동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네, 유연하게. 그렇죠. 혁신에 대한 장기적인 믿음은 계속 가져가면서도 단기적인 시장 변화나 위험 요인에는 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크인베스트의 이 최신 거래 내역을 통해서 혁신 기술 투자의 어떤 역동성,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인 고민들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기 비전과 단기 현실 사이의 그 줄타기, 청취자님의 투자 관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크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공포에 떨 때 확신해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과 반대로 위험 신호를 딱 감지하고 비중을 줄여야 할 때 이걸 가르는 자신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청취자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분야나 기업에 이 질문 한번 스스로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